예, 오늘의 주제는 AVCNC 종목입니다. 즉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중추절도 있고 뭐 좀 더 지나면 광군제도 있고 또 무슨 뭐 전기에서 중국에서 또 경기 부양 정책도 뭐 기대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늘 바닥권에서 화장품이라던가 뭐 면세점, 엔터주 이런 중국 소비주들이 좀 모처럼 반등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반등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우신 파트너님께서 중국 관련주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냥 하나 이벤트로 보고 끝내야 되느냐, 아니면 관심 있게 봐도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지금 자리에서는 뭐 이벤트로 보게 뭐 중장기적인 그런 이벤트라기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그런 이벤트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요. 일단 이제 9월 달하고 10월 달에는 이제 중국이 연휴 기간이 좀 깁니다. 9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추절 연휴가 예정이 돼 있고요. 10월 달에는 이제 국경절 연휴가 예정이 좀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10월 달에 국경절 연휴는 이제 70주년을 맞는 국경절 연휴 기간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전망들, 저 뉴스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에 중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상회하는 약 8억 명이 국내외로 움직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뭐 그 낙수 효과로 우리나라로도 중국인들 많이 또 여행 오시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과거처럼 아주 뭐 엄청나게 오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보다 훨씬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벤트로 지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화장품 관련돼서 뭐 AVCNC도 오늘 좀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이었었고요.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 퍼시픽, 그다음에 뭐 아모레 G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다 이제 왜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냐면요. 네. 그동안에 주가가 워낙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매물 공백 상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 아무리 올라와도 바닥에서 올라와도 지금 이 가격에서 난 절대 팔 수 없다라고 하는 심리가 지금 펴져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물 공백 상태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작은 매수세만 가지고도 작은 이벤트만 가지고도 주가가 비교적 가볍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모멘텀이 좀 있고요. 뭐 최근에 뭐 해외 여행이라든지 면세점 들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뭐 화장품 면세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품 이 부분들이죠. 우리 국내 브랜드로 보이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인만을 위한 그런 브랜드까지 면세점에 보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화장품 쪽은 아무래도 소비가 많은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와 같은 그런 영화가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화장품을 보실 때는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일본 화장품들이 할인 판매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잘 안 사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화장품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국산 화장품과 관련되어 있는 애국 테마하고도 좀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 화장품 제조와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교적 사이즈도 작고 이게 한번 움직일 때마다 뭐 급등, 뭐 상한가도 나오고 이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벤트성을 노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애국 테마와 같이 이렇게 교집합으로 몰려드는 뭐 한국 화장품 제조와 같은 그런 종목들도 이렇게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그런 전략들 이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방금 든 생각인데 네. 그 홍콩 그 시비 문제 때문에 네. 그 연휴 때 중국인들이 홍콩으로 가려는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뭐 그럴 네.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런 경기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많이 좀 들어오시고 네. 많이 오셔서 한국에서 소비도 좀 많이 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펀더멘탈 자체가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처럼 이 고성장을 하던 그런 펀더멘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성 9월, 10월 정도 그러니까 두 달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네, 그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윤진 대표님은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코멘트. 김 대표님께서 워낙에 지금 아주 뭐 다 이렇게 처음부터 다 A부터 잘 Z까지 얘기해 잘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뭐 이제 덧붙일 거는 특별히 없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이 관련 종목들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네. 솔직히 추세에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네. 이야기는 많이 하셨으니까 네. 사실 기본적으로 얘기해도 지금 막 폭발적으로 이쪽 섹터가 지금 실적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네. 이게 실적으로 크게 반영되거나 네. 일시적인 어떤 좀 반짝하는 어떤 상승이 있을지 몰라도 이게 정말 전반적으로 분기 자체를 어떻게 확 바꿀 수 있는 이런 실적으로 꽂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런 데다가 제가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보니까
추세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네. 이게 장기 추세들이 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유로도 매물벽이 많고 또 제가 방금 아모레지나 LG생활건강의 공매도량을 좀 체크했더니 네. 여전히 공매도 오늘도 많이 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크게 급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장기적인 어떤 일시적인 좀 상승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음. 한 가지 이제 이야기하자면 요즘에 이제 저도 이제 여자고 여기 네. 계신 분들 뭐 남성분들이긴 하지만 좀 미용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트렌드를 좀 읽으실 거예요. 이제는 네. 어떤 발라서 네. 발라서 어떤 이게 미용의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레이저 기계. 맞으러 가잖아요. 레이저. 그렇죠. 기계적 네. 기계 있죠. 네, 기계에 기계로. 의존한다든지 아니면은 네. 이너 뷰티라 그래서 뭔가 섭취해서 네. 뭐 영양 성분이 있는 어떤 이런 거 섭취를 해서 어떤 이런 뷰티 산업도 이제 약간 트렌드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얼굴에 막 도포해서 발라서 이런 효과를 누리기보다는 네. 직접 기계의 어떤 레이저라든지 뭔가 이런 쪽이 더 산업이 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 본다면 이너 뷰티 쪽 섹터를 본다면 이너 네. 뷰티 하는 이런 영양제 쪽 이쪽 네. 아니면은 건강 보조제 뭐 이런 쪽 아니면 또 이제 의료 아까 장비. 의료 장비 쪽 네. 이쪽 종목들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뭐 중국 소비주 이야기하다가 의료 장비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네. 근데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그 화장품을 바르면 당장에 뭐 효과가 없지만 피부과 가서 저 레이저 장비로 맞고 오면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요즘에 네. 그걸 좀 선호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이제 그런 네. 이너 뷰티도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의료 사업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하기보다 집에서 제가 우리 홈케어. 김병준 대표님께도 추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이죠. 병원 한번 다녀오십시오. 저는 뭐 절대 필요 없습니다. 네,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할 말 없으시죠? 있습니다. 예, 있는데 딱히. 제가 봐서도 이제 화장품은 좀 네. 단기적인 반등세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에이블 CNC가 사실은 이제 오르는 이유를 보면 또 실적이에요. 네. 실적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실제 증가한 이유를 보면 이제 그 해외 사업이 상당히 좀 좋아졌고 네. 그다음에 신제품에서도 선전했어요. 그런 네. 내용이 있고 사실은 이제 화장품 쪽이 그간 몇 년 동안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안 좋은 네.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중국 소비자들의 이제 트렌드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중국 로컬 업체들이 많이 성장했대요. 그래요. 예. 그것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그 중국 소비자들이 이제 네. 주로 이제 그 중저가 이런 걸 선호했다면 최근에 이제 고가주 위주로 이제 선호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그 화장품 시장 점유율을 일본이 좀 뺏어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영향이 좀 상당히 좀 많다고 보고 있고 네. 또 오늘 보면은 그 우리 PMI 지수 있죠 중국 네. PMI 지수가 이제 기준치가 50.4였는데 네. 전월 대비해서 이제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좋게 나왔다는 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8월 서비스 PMI 지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상당히 좋았다. 네. 이제 이런 이제 뉴스 때문에 단기적인 이제 기술적 낙폭 가드에 의한 반등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이것이 좀 올라가려면은 좀 시간상으로 좀 걸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세 분 다 공통적인 의견이 중국 소비 관련주는 어쨌든 이제 뭐 중국발 이 휴가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흐름일 정도지 사실 추세를 전환시키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걸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묘한 흐름 업앤다운이었습니다.